네, 농부수녀 맞고요. 한 2008년 정도에 제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그 최고 장상 수녀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갑작스럽게 생태형성의 집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저는 수녀님, 동태 이전의 그 생태밖에 모르는데 뭘 살겠느냐. 근데 당시,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생태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에코 스피리추얼리티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생태를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자칫 잘못하면 뉴에이지나 혹은 웰빙주의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를 제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원하면 거기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아이들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가난의 범주를 인간에게만 보지 말고 모든 생명, 피조물 안에서 이 모든 가난을 봐야 한다. 지금 수녀님이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수녀들이 모든 교육기관 뭐 이런 데를 다 접고 본당도 접고 해야 할 일이 아마 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제가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제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 분명히 바람났거나, 하느님께로부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수녀회에서 벌 주느라고 저렇게 농사지러 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제 안에 기쁨이 있었죠. 하는 내내 살아가는 내내 그 말씀에 대한 깊이나 삶 안에서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밀도가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사랑의 밀도가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체험을 계속 거듭하게 되면서 하느님에 대한 질문, 저 자신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는 과정을 걸었습니다. 예, 장황하게 제가 농사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 해서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 처음에는 2명에서 거의 첫 해에는 혼자서 저희 집이 아니라 그때 건축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 출퇴근하듯이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러면서 다른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렇게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 해에는 거의 혼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시간이 참 고독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엠들이 이거 뭔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200명 회원이 있지만 수엠들이 저런 삶이 얼마나 가능할까를 또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을 겪고 지금은 노틀담 생태 영성의 집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금 저 공동체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라는 저희 그 회원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는 지금 많은 수녀회가 있어요. 10,000명의 수녀님들이 계세요. 한국 안에는. 근데 이제 그 수녀들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수녀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회당 100여 개의 수녀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수녀회마다 아마 농사 짓는 공동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한 100명 이상의 수엠들이 머무는 공동체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JPIC라든지 생태형성적 삶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삶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꿈꿔보자, 센터 구실을 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런 이렇게 농사 짓는 공동체들을 꿈꾸는데, 게다가 저희 수녀회는 또 교육 수녀회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가 그냥 우리들만의 전원 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교육 현장이 또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차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받으면서 문명의 전환과 관상적 영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받으면서 청천벽력 같았어요. 너무나 큰 농부잖아요. 농부가 무슨 문명의 전환까지 그렇게 크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근데 저희도 뉴스를 보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뉴스나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표정이나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얼마나 이 상황이 절실함이 묻어나는 상황인가를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창하게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지만 뭔가 변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한 백성의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을 꿈꾸는 정말 뭔가 범종교적인 이런 모임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리더에 계시고 새로운 길을 찾는 어떤 분들이 이런 전환을 꿈꾼다고 했을 때 내가 농사 짓는 걸로 뭔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내 삶을 나누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있게 응답을 드렸는데 욕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저희는 활동 수녀회 수녀들이에요. 사도적 활동 수녀회라고 하는데 아까 제 이름을 보고 마리 가르멜 수녀라는 수도명을 보시고 가르멜이면 관상 수녀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게 가르멜 수녀회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 그 수녀회는 활동 수녀회로서 저희 삶을 그 세상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수녀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관상 안에서 우러나오는 한 체험이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그런 활동 수녀이기 때문에 이 전제로는 이 관상적 영성을 저희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에서 어전에서 겁도 없이 제가 이렇게 응답을 드렸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의 나눔이라고 해야 한다면 사실 저희 공동체의 나눔이 꼭 공동체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체험은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이 생각을 해요. 세상의 축소판이 교회다. 교회의 축소 실험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실험실이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위계도 있거든요.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가 있는데 실험실이 바로 이 수도 공동체다. 근데 이 수도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좀 더 본질적인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이 이상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이렇게 가장 변방에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 이 생태형성의 집에서 살면서 이 시대의 표징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게 그냥 우리 나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요청하는 거고 하느님이 신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런 삶의 형태를 바라시는 거다라는 인식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 이런 그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듣게 됨으로 인해서 저 자신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은 이상은 하나님 예언자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 일을 끝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쩜 그 일을 나누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비드 스티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은 돌벽을 향해 달리는 거대한 차에 타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가 어디 앉을지를 놓고 입씨름만 하는 격이다. 이 말이 어쩜 이렇게 와닿는지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른들이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끝을 보면서도 그 끝에 내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어디지? 라고 하는 그런 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현실을 요 언어 안에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한번 보고요. 제가 요즘 우리 그 전 세계의 현실을 봤을 때 기후위기도 있고 전쟁도 있고 쿠데타도 있고 정말 난민들과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환하는 데에 나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진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충격이 됐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삶을 나눌 때마다 어디에 우리가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요 우린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린 저 위에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배가 목적지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요 용감해요. 갈 수 있다고 해요.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년 넘은 특히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선생님 저 배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제가 그때 그거를 느꼈어요. 아이들은 왜 저 배가 갈 수 있다고 용기를 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빨리 내려가서 같이 물을 푸고 구멍을 막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된대요. 아이들은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큽니다. 절실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리고 삶이 고라는 걸 아는지, 알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갈 수 없어요 말을 입 밖으로 내더라고요, 어른들은. 제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 꿈을 내가 꿀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배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배로 표현이 됐지만 공동의 집인 지구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구멍나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해 서울 한복판의 사진이었어요. 뉴스에 자주 보여졌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일어났을 때 저도 서울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잠잠해지면서 일상이 복구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시금 바로 이 사건이 작년 그 비가 내리거나 장마가 심하게 오고 나서 쓰레기 얘기 나오고 이 방법들을 우리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변화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쓰레기통 위에 일회용 컵이 계속 쌓이고 똑같은 일회용 컵 계속 들고 다니는 이 광화문 한복판이 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빨리 잊어버릴까요? 근데 올해는 더 심각한 더위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지구 생태계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표면에 드러난 문제를 접근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피상적 해법에 의존해왔던 과거의 방식을 멈추고 직면한 사건의 패턴에 집중하고 전체적 구조를 살피며 그 정신 모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에 드러난 그 사건을 덮어두거나 피해가거나 둘러가거나 아니면 괜찮아 일이 됐어 밖으로 드러나진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이 우주 안에서 누구인지 내 기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묻게 되고 빅 히스토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하나의 종이 지구 생태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는 의식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위 발전 혹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오고 누려온 물질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다 누리면서 더 누리면서 생태계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여름엔 추워서 긴팔, 겨울엔 더워서 반팔. 제가 피켓팅을 할 때 어떤 아주머니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묵주를 들고 있어서 신자분이라는 걸, 가톨릭 신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묵주를 이렇게 들고서 막 짜증을 내면서, 시애님!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너 무슨 대안이 있어서 원전 반대하고, 화력발전소 반대하고, 그리고 기후 운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 근데 문득 이렇게 저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정말 보릿고개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은 분명히 지금 이런 사고는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대안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 안에는 여름엔 여전히 에어컨 켜놓고 긴팔 입고 겨울에는 반팔 입고 싶은 그런 욕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1차적인 대안은 내 삶의 방식에서 조금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그런 방식 아닙니다. 근데 저의 생각에서는 이런 사고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대안적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저는 지난 시간에, 정경일 박사님의 그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위로를 받는 그림이었었어요. 산업성장 문명에서 이 문명으로부터 우리 이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어떤 그 대안책을 강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그 행동은 그냥 행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과 함께 나아가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의식의 변화하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나아가서 이거는 이런 그 행동과 의식의 변화는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은 결국은 거대한 전환을 가져오는 생명 지속 가능한 사회로 우리를 향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래프였어요. 뭔가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라서 제 마음 안에 확 박아두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인간 안에 이런 창의력이 있다니. 그러니까 행동만 우린 가끔 많은 CM들이 수도 공동체들이 저희 공동체에 와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길래 이 삶을 이렇게 긴 시간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도애들도 이렇게 요청이 돼서 이 삶을 살려고 하지만 농사만 짓거나 아니면 정말 데몬스트레이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만 하거나 각각
뭔가 이렇게 분절된 어떤 행동으로 가는 걸 봤을 때, 그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약함이 있는 그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행동과 의식 변화와 그것이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대안책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환이 오지 않는 이상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하고 살고 싶고 공동체를 세우고 싶고 이런 공동체 이상적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한번 살아보고 1, 2년 살다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진짜 이 거대한 전환을 오는 내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런 이런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경희 박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업 문명으로부터 생명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할 때에 우리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대안적 삶을 도출시키게 됩니다. 파편화된 행동들의 모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모델, 순차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인 이 패턴이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모델로 다가온다고 저는 보고요. 따라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저는 이렇게 두기보다는요, 제 소박한 그 삶을,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대안적 삶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며 수도자라는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전환하게 됐는지 나누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게 됩니다. 김호성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안적 삶의 강구책으로 수도공동체의 삶이 대안적 삶의 어떤 모델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을 때, 그러니까 수도공동체는 사실 그래요. 정결청빈 순명을 사실 결혼하신 분들, 평신도들,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모두가 다 복음적인 삶을 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스스로 약속을 하고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영영 남이었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거거든요. 이 삶 안에 늘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취하고, 근데 가난한 이가 있으면 나보다 그를 위해서 그걸 기꺼이 넘겨줄 수 있고, 뭐 이런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삶의 양식을 수도공동체 안에 오랜 전통 안에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수도공동체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이 공동체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어떤 지표로서의 어떤 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